여러분, 똑같은 30억 원을 들고 부동산 쇼핑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한 사람은 일본 도쿄 외곽에 지은 지 50년 되었지만 평수가 꽤 넓은 전원주택을 샀고, 다른 사람은 서울 강남 한복판 최신 50층 신축 아파트를 샀어요. 지금 이 순간 누가 더 부러워 보이나요? 당연히 강남 신축이죠. 로얄층, 시스템 에어컨, 커뮤니티 시설까지 완벽하니까요. 유리창은 번쩍거리고 수영장과 헬스장이 딸린 화려한 그곳, 심지어 주변에 백화점과 지하철역까지 바로 앞이라면 금상첨화겠죠. 지금 당장만 보면 서울 아파트가 훨씬 매력적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일 아침 뉴스에서 한미일 동맹이 공식적으로 파기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터져 나온다면 그 순간 모든 게 뒤집힙니다. 도쿄의 낡은 맨션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할 테지만,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소유한 그 수십억 원짜리 서울 아파트는 순식간에 껌값, 아니 그보다 못한 휴지 조각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왜 이런 극단적인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소름 돋는 메커니즘을 세세하게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제 역사적 사례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할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오싹한 경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이 왜 이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도 서울 집값이 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서 라고 믿으신다면 그건 큰 착각이에요. 물론 수요 공급 법칙은 기본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힘은 훨씬 더 거대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가치의 본질은 그 땅 위에 세워진 시멘트 덩어리가 아니라 한미일 동맹이라는 거대한 안보보험입니다. 이 동맹이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핵심 멤버로 보호해주기 때문에 글로벌 자본이 안심하고 몰려드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왜 한미일 공조가 깨지는 순간 여러분의 전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마치 1997년 IMF 위기처럼, 아니 그보다 더 파괴적인 안보 기반의 붕괴가 어떤 지옥을 초래할지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대한민국 경제의 숨겨진 진실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입지를 꼽는 분들이 많죠. 강남처럼 교통과 편의시설이 좋은 곳이 비싼 건 당연하다고요. 하지만 그 입지보다 훨씬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체제의 안정성입니다. 마치 미국이 전 세계의 집주인 역할을 하며 달러라는 월세를 받으면서 이 동네 치안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구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예요. 이 체제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의 아파트는 안전자산으로 대접받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를 보세요. 작은 섬나라지만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안보를 확보한 덕에 부동산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반대로 우크라이나처럼 안보가 위협받는 순간 키이우의 고급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폭락했는지 떠올려보세요. 2022년 러시아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 부동산 시장은 거래 자체가 멈췄고 가치가 50% 이상 증발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리한 자본,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 매니저들, 사우디의 왕족 투자자들, 이들이 돈을 어디에 넣을까요? 바로 안보가 철저히 보장된 곳입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일본의 후방 지원이 확실하며 미국의 해구산이 우리 머리 위에 펼쳐져 있을 때 이들은 안심하고 한국에 수조 원의 자금을 쏟아붓습니다. 그 돈이 기업을 돌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결국 여러분의 아파트 가격을 떠받치는 유동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미국이 한국에서 손을 떼겠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제일 먼저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돈의 대탈출, 즉 뱅크런이 시작돼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스에서 벌어진 일처럼 투자자들이 순식간에 돈을 빼내 국가 경제가 무너졌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한국은 북한이라는 주적과 맞닿아 있고 주변에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거대한 세력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가 깨진다면 이들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달러를 빼낼 겁니다. 환율이 1,700원, 2,000원, 심지어 3,000원까지 수직 상승할 수 있어요. 이때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에요. 빠져나가는 달러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는 거죠. 10%? 20%? 아니, 터키처럼 2020년대 초반 인플레이션 위기 때 금리가 50%까지 치솟은 사례를 보면 우리도 그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때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여러분이 영끌에서 산 그 아파트 대출 이자가 한 달에 200만 원 나오던 게 갑자기 1,000만 원, 2천만 원이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실제로 아르헨티나에서 2020년대 환율 위기 때 금리 폭등으로 부동산 소유자들이 대거 파산했어요.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급매물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가격에도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안보가 무너진 나라의 부동산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제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나라에 전 재산을 넣어 집을 사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경기가 안 좋은 수준이 아니라 자산의 근간이 사라지는 안보부도 상태예요. 2015년 그리스 유로존 탈퇴 위기 때 아테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거래 절벽에 빠졌는지 떠올려 보세요. 평화로웠던 일상이 순식간에 몰락으로 변하는 거죠. 진짜 소름 돋는 건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가 당연한 것이라고 믿는 불감증입니다. 마치 산소가 너무 흔해서 그 소중함을 모르듯 한미일 동맹이 제공하는 안보라는 공기를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하지만 이 공기가 희박해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진 그 비싼 아파트들이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만 가치를 발휘하는 신용자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단순히 금리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경제의 생명줄인 해상보급로가 어떻게 차단되는지,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밥상 물가와 아파트 관리비에 어떤 파멸적인 영향을 주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여러분, C라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닷길이라는 뜻인데 대한민국은 사실상 섬나라나 다름없습니다. 북쪽은 막혀있고 삼면이 바다죠.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100%, 식량의 70% 이상이 이 바닷길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바닷길의 평화를 누가 지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미 해군과 주일미군의 막강한 해상 장악력이에요. 만약 한미의 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미국이 이 지역의 치안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선박보험료가 미친듯이 날뛰기 시작할 겁니다. 전 세계 보험사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전쟁 위험이 조금이라도 감지되면 해당 지역을 지나는 배들의 전쟁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배 한 척이 들어올 때 내는 비용이 순식간에 5배, 10배씩 뛴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2022년 흑해 지역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선박보험료가 폭등하면서 곡물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30% 이상 올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기름값이 리터당 3,000원, 5,000원까지 치솟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아파트 관리비를 생각해보세요. 중앙 난방비나 전기료가 지금의 5배, 10배가 나온다고 가정해봅시다. 한 달에 관리비만 200만원, 300만원씩 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집값은 고사하고 당장 오늘 밤 보일러 켜는 것조차 공포가 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멘 후티 반군의 2023년 홍해 공격 때 글로벌 선박 비용이 급등하면서 전 세계 물가가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 해상로가 위협받으면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할 테죠. 더 소름 돋는 지점은 바로 대기업들의 대탈출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같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왜 최근 들어 미국에 수십조 원씩 쏟아부으며 공장을 짓고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지 그 진짜 속내를 아셔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안보가 불안한 나라에서는 그 어떤 첨단 산업도 지속될 수 없다는 냉혹한 진실을요. 예를 들어 1980년대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산업 붕괴를 보세요. 경제 불안과 범죄 증가로 기업들이 떠나면서 도시 전체가 유령 도시로 변했어요. 집값은 90% 이상 폭락했죠. 만약 한미일 삼각동맹이 와해되어 대한민국이 지정학적 고립 상태에 빠진다면 글로벌 기업들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본사를 해외로 옮길 겁니다. 일자리가 사라진 도시, 소득이 끊긴 중산층,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주변에 일할 곳이 없고 세금을 낼 사람이 없는데 그 아파트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부동산 침체기가 아니라 도시 자체가 디트로이트처럼 쇠락하는 비극이 우리 집 앞마당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본격적으로 더 깊숙한 시나리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제발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 경제의 진실을 파헤치는 유일한 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더 잔혹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환율과 금리의 연쇄 폭발입니다. 한미일 동맹이 흔들린다는 건 곧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신용 등급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돈을 빌려올 때 내야 하는 이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납니다. 국가 부도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그럼 원화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금고에 고이 모셔둔 현금, 통장에 찍힌 그 숫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반토막, 아니 10분의 1토막이 날 수도 있어요. 베네수엘라를 예로 들어보죠. 2010년대 후반 정치 불안과 안보 위기로 국가 신용이 무너지면서 인플레이션이 100만%를 넘었어요. 사람들이 지폐로 공예품을 만들어 팔았어요. 종이값보다 돈 가치가 낮아졌으니까요. 한미일 공조가 깨진 대한민국이 그 길을 걷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안보라는 건 공기와 같아서 평소에는 그 고마움을 모릅니다. 하지만 공기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숨을 쉴 수 없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가격의 본질은 그 땅 위에 세워진 체제의 안정성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동맹이라는 체제가 무너지면 그 위에 지어진 아파트는 그저 시멘트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자주 국방하면 되지. 왜 자꾸 미국, 일본에 기대냐고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입니다. 현대전은 돈의 전쟁이자 정보의 전쟁이고 무엇보다 공급망의 전쟁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협력 없이 우리끼리만 고립되어 이 경제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건 마치 돛담배 하나로 태풍 몰아치는 태평양을 건너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만 해도 우리 혼자서는 대응하기 버겁죠. 2010년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대, 한미 동맹 덕에 사태가 확대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앵커링 효과예요. 사람들은 한 번 본 가격을 머릿속에 저장해두고 그게 진짜 가치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아파트가 10억, 20억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 가격은 한미일 동맹이라는 거대한 보험이 들어있을 때의 가격입니다. 보험이 해지된 상태에서 그 가격이 유지될 거라고 믿는 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화산 폭발이 임박한 섬에 지어진 호하빌라가 있다고 칩시다. 내부 인테리어가 아무리 화려하고 수영장이 딸려 있어도 화산이 터질 것 같다는 소문이 도는 순간 그 집값은 0원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딱 이래요. 북핵 위협이 상존하고 주변 강대국들이 발톱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유일한 방패인 한미일 공조를 우리 스스로 걷어찬다? 이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때 러시아 안보 불안으로 모스크바 부동산 가격이 20% 하락했어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여러분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 지점입니다. 만약 실제로 한미일 동맹의 균열이 가서 주한미군 철수 단계까지 간다면 어떤 로드맵으로 우리 자산이 파괴될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주식과 채권 시장의 붕괴. 외국인들은 소문만 나도 돈을 뺍니다. 1997년 IMF 때처럼 코스피가 하루에 10% 이상 폭락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 환율의 폭등과 수입 물가의 살인적인 상승. 기름값과 먹거리 가격이 감당 안 될 수준으로 오르죠. 쌀 한 포대가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단계, 부동산의 종말. 금리가 20%까지 치솟으면서 대출을 낀 모든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지만 살 사람은커녕 다들 나라를 떠날 공리만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안보 파산이 가져올 경제적 지옥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 2022년 스리랑카 국가 부도 때 안보 불안과 정치 혼란이 겹쳐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무조건 좋아하자는 게 아닙니다. 일본이 가진 전략적 가치를 철저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미군 기지는 유사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병참 기지입니다. 이 기지가 폐쇄되거나 일본이 협력을 거부하면 미국도 우리를 돕고 싶어도 도울 방법이 없어요. 해상 보급로가 끊기고 미군의 증원이 늦어지면 그 혼란의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 자산의 파멸로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안보 경제가 하나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층이 누구일까요? 바로 중산층이에요. 부자들은 이미 해외 자산으로 분산해 놓았지만 영끌 세대는 대출 폭탄에 직격당할 테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대응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지옥 같은 시나리오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남들이 반미 반일 선동에 휘말려 광화문에서 구호를 외칠 때 조용히 자신의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3가지 핵심 전략을 말씀드릴 테니 이건 정말 메모하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의 탈한국화예요. 제 구독자분들은 이미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비중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산은 미리 준비하신 분이 아니라면 아마 90% 이상이 원화 자산일 거예요. 집 한 채 있고 통장에 원화 예금 좀 있고 주식도 국장 위주로 하시죠? 이건 안보 위기가 닥쳤을 때 한 바구니에 담긴 계란이 통째로 깨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자산의 최소 50%, 많게는 70% 이상을 달러 자산으로 바꾸셔야 해요. 미국 주식 애플이나 엔비디아든 달러 예금이든 상관없습니다. 미국이라는 집주인이 전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한 달러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거든요. 안보가 흔들릴 때 환율이 오르면 여러분의 달러 자산 가치는 자동으로 폭등하며 원화 자산의 가치 하락을 방어해 줄 거예요. 소름 돋는 건 부자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작업을 조용히 끝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대 초반 한국 부호들이 미국 부동산과 주식에 수조 원을 투자한 사례를 보세요. 두 번째는 실물 자산, 그 중에서도 금과 에너지 자산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안보가 흔들리면 해상 보급로가 위협받고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다고요. 이때 가장 빛을 발하는 게 금입니다. 금은 국가의 신용이 무너져도 가치를 잃지 않는 인류 역사상 유일한 진짜 화폐예요.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 금 가격이 3배 이상 올랐어요. 그리고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주식 엑슨모빌이나 쉐브론을 사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미일 동맹의 핵심은 결국 자원과 기술의 결합이거든요. 이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핵심 자산을 보유하는 것만이 콘크리트 덩어리가 껌값이 될 때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생명줄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바로 경제적 문해력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선택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경제고 안보가 곧 돈이에요. 여러분의 자산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적은 북한의 미사일보다 우리 내부에서 동맹을 흔드는 목소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한미의 공조를 구걸이라고 비하하거나 일본과의 협력을 굴욕이라고 선동하는 세력들이 누구인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셔야 해요. 그들의 감성적인 호소에 속아 넘어가 동맹이 균열가는 것을 방치하는 순간 그 대가는 여러분이 영끌에서 산 아파트 가격의 폭락으로 돌아옵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가치를 공유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공고히 하는 정치 권력을 지지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적극적인 경제 활동이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예를 들어 1980년대 한국 민주화 운동 때도 안보가 튼튼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지속됐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소름 돋는 지점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거래 절벽이에요. 가격이 떨어지는 건 차라리 나아요. 팔기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안보 부도가 나면 사는 사람이 아예 사라집니다. 내가 10억에 산 집을 5억에 내놔도 3억에 내놔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상황. 그게 바로 주한미군 철수설이 도는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의 미래 시나리오입니다. 일본 도쿄의 낡은 집은 미일 동맹이라는 튼튼한 방패 아래 여전히 가치를 유지하는데 우리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는 아무도 사지 않는 흉물이 된다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2011년 리비아 내전 때 트리폴리의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붕괴됐어요. 부동산은 결국 신뢰의 산물입니다. 이 땅이 안전하다는 신뢰, 이 국가의 체제가 영원할 것이라는 신뢰. 그 신뢰의 뿌리가 바로 한미일 동맹인 것이죠. 동맹이 깨진 뒤에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아파트 등기 권리증을 가져와도 쌀 한 포대와 바꾸지 못하는 비극이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유령 도시가 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우리 경제도 부동산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의 80%는 안보 프리미엄이다. 둘째, 한미일 동맹이 흔들리면 금리 폭등과 환율 붕괴로 자산 가치는 증발한다. 셋째, 내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달러와 실물 자산으로 분산하고 동맹을 수호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공짜 평화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은 누군가의 헌신과 강력한 동맹의 틀 안에서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통장은 여러분의 신념과 안보 의식이 지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싹한 경제였습니다.